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플러스의 이윤지입니다. 참정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투표에 참여하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의 순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공영주 리포터 강승민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선거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오늘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국 13,9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각 투표소에서 가져온 투표함들이 속속 이곳 개표소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아직 서울시의 개표율은 0%대에 머물러 있지만 점차 개표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현재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41.1% 득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국 투표율 77.2%를 기록한 만큼 많은 분들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어떤 점이 달랐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그동안 12월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가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거리선거로 5월 9일에 실시됐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렇게 12시간이었는데 보궐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2시간 연장돼서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었죠. 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진행된 사전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실시된 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처음입니다. 이번 사전투표 참여율은 무려 26.06%였다고 하네요. 네,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높았네요. 네, 그럼 이번엔 몇 가지 화제가 된 부분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19대 대선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5명의 후보자가 있었죠? 네, 중간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13명으로 이전까지 최다였던 4대와 17대 대선의 최종 후보자 수 12명보다 많았습니다. 후보가 늘면서 투표용지와 벽보도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길었다는데요. 투표용지는 28.5cm였고 벽보는 너무 길어서 아래 위 2줄로 나눠서 붙이기도 했죠. 네, 그리고 광장 민주주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유권자 정치의식이 성숙된 만큼 이번에 TV 토론회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6번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최고 시청률이 약 38%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또 서서 하는 스탠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죠. 네,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선거도 정치도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손가락 인증샷이 이번에 가능해졌죠.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에도 엄지손가락을 내밀거나 V자 포즈로 사진을 찍어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졌죠. 이 자유로운 투표 인증샷이 자발적인 투표 참여 동료로도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투표 참여 동료를 위해서 스타들이 참여한 0509 장미 프로젝트 굉장히 또 화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한 투표 동료 캠페인이었죠.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이끄는 한편 후보의 이미지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서 투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또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파악한 후에 제대로 투표하자는 취지로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먼저인 사람. 사심과 공심을 구분할 줄 아는 진실된 사람? 네, 그런 올바른 투표 참여 분위기가 이어져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거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이번 대선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은 누가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투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 재외선거를 시작으로 투표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사전투표가 5월 4일과 5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죠. 그리고 대망의 본투표가 5월 9일에 있었는데요. 이때가 황금 연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77.2%를 기록하며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플러스 카메라가 포착한 투표소 모습 함께 보실까요? 첫 시작은 재외선거였습니다. 외국에 머물고 계신 재외국민 여러분의 투표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는데요. 외국에서 행사한 한 표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이 재외국민분들이 꼽은 불편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투표소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이번에도 SNS를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해 투표한 재외국민 여러분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우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단계인 신고 신청 기간도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투표일이 단 하루였다 보니 개인적인 사정이나 업무로 인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의 첫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홍보대사들이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사전투표에 대해 알릴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 바로 가보시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를 잘 뽑읍시다. 저의 이 한 표가 정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한 표가 나라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이용하셔서 정말 90%에 가까운 그런 넘는 투표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사전투표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그 이유는 IT 기술과 선진 선거제도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이 결합된 우수한 투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 기간 동안 긴 연휴도 즐기면서 투표 참여도 잊지 않은 현명한 유권자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9일날 바쁠 것 같아서 오늘 가족과 함께 미리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투표날 좀 바쁘기도 하고요. 사전투표가 어디서든지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오늘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후보를 이미 결정해서 미리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이모님 댁에 왔다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에게 부여받은 한 표, 굉장히 소중한 한 표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와서 투표를 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에게도 국민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한 표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앞이라서 점심 먹고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 표가 나라를 잘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일이 좀 긴 연휴 기간에 있어서 좀 저희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먼저 투표를 하고 남은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미리 투표를 했습니다. 5월 9일 날 일정이 있어서 오늘 집 근처기도 해갖고 나와서 투표했어요. 네,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빨리 찍고 싶어서 사전 투표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 목소리를 한 표 행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기 처갓집 가는 길인데 투표하고 가는 게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돼서요.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바로 국군 장병들인데요. 5월 4일 사전투표 첫날, 서울 방배 사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장병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망의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봄에 치러졌기 때문에 특별히 장미대선으로도 불렸는데요. 국민의힘으로 이룬 선거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황금 연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먼 타국에 와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우리가 만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역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렇다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게 자라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라도 같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합창단 활동을 하며 밝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만 한데요. 합창단원들의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저희 딸이 선거가 무엇인지 물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반장 선거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편한 대화로 한 반의 친구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친구를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다가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오게 됐고요. 2010년도에 귀화해서 지금 두 번째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손으로 직접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좀 더 깨끗한 나라와 서민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한민족 국가인 이런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산다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선과 편견이 없는 우리 다문화 가정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숱한 경험을 했죠. 그렇지만 일본에 가겠다는 마음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잘해줬고 정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눌러앉게 됐습니다. 서로가 손을 잡는 거, 이것이 진정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 거고요.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강한 나라고 또 투명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세계에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5월 9일, 투표하러 가는 길은 늘 설레고 긴장됩니다. 투표 후에 느끼는 뿌듯함도 아주 크겠죠. 오늘 원빈이 어머니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에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직접 참여하시는데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이번 선거까지 대통령 선거에 3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이번 선거에서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의 미래를 될 만한 정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와, 역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시는 현명한 유권자신데요. 어느새 투표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투표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 투표를 마치고 나오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권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중국에서는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 선거 투표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국민들이 직접 나라의 대표로 뽑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표 한 표가 모여야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뻗어나갑니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모두가 바라는 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겠죠. 꿈을 이루는 현명한 선택이 되길 저도 함께 기원합니다. 이렇게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이야 결과를 알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그 당시 투표소에서 유권자분들의 설레는 표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선거 플러스 카메라가 담은 투표소 이모저모였습니다. 와, 공영주 리포터가 정말 많은 투표소를 담아왔네요. 우리 선거제도가 더 많은 유권자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 참여율이 무려 26.06%였죠. 그리고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던 재외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75.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의 장점이 한껏 발휘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외 국민들의 투표율도 높았다니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긴 연휴에도 투표를 잊지 않았던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참여가 빛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잊지 말아야겠죠? 네, 이번에는 꿈꾸는 선거인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을 만났을까요? 함께 보시죠. 5월 4일과 5일 양일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그리고 9일에 치러진 본투표일에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의미 있는 첫 투표권을 행사한 분들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한 투표 현장에서 꿈꾸는 선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투표에 참여한 소감을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20살 들어서 처음 하는 투표라서 조금의 떨림도 있었지만 제가 한 투표가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투표로서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투표였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돼서 처음으로 하는 투표였고요. 저희 둘의 미래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이제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첫 선거를 치렀는데요. 저희 아이에게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거에 임하였습니다. 중요한 투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거 이 한 표로 나라를 좀 바꿀 수 있다면은 좀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표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나라에 보탬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니까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마음이 울적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꼭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런 대통령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70대 후반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거에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아주 이 나라를 잘 경영할 그런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1살에 투표하러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모두 투표합시다. 와, 101살 할머니까지 뭉클하고 감동적이네요. 투표를 할 때 긴장되고 설레는 기분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어서 꿈꾸는 선거인들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한민국 어떤가요? 투표권을 얻어서 하는 첫 선거였는데 둘이 같이 해서 더 좋았고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크는데 불편함 없게 좀 능력에 맞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네, 사람들이 많긴 많았는데 모두 좀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번 대통령 되시는 분은 저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정말 좀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래도 서민들이 좀 더 기운차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하실 때, 유세하실 때 내세우신 공약대로 처음 초심 잃지 마시고 주변에 어떤 뭐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초심대로 원칙대로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직장인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외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던 간에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서 좀 전 세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지는데 한 걸음이 되고 싶어서 투표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진짜 일조할 수 있는 일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년 일자리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노력을 하면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요. 정말 그 공약했던 거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이제 유권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투표용지에 담아 투표함에 쏙 넣을 차례인데요. 이렇게 꿈꾸는 선거인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모두가 행복한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통합과 희망의 시대가 열리기를 많은 국민이 소망하고 있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승자고 누구는 패자인 것이 아니라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자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지 지켜보고 또 그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 모두 함께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모퉁이에 항상 혁신적인 지도자가 있었고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역사는 희망을 품는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선택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선거플러스 이윤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